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5일 TBS 뉴스에 올라온 뉴스 클립인데요. 제목은 속보, 무역적자 사상 최대치인 2.8조엔 에너지 급등과 엔화 약세 영향, 8월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단숨에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재무성이 8월 무역수지를 발표하자 일본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엔화 약세와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군요. 반응이 어마어마한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8월 무역 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재무성이 발표한 8월 무역 통계에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2조 8,173억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79년 1월 이후 사상 최대의 적자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3개월 연속 10조엔을 넘어 10조 8,792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원유 수입 금액은 아랍에미리트산을 중심으로 90.3% 증가해 크게 늘었습니다. 석탄은 3.4배, LNG는 2.4배로 불어났습니다. 엔화 약세가 수입품의 가격을 끌어올려 무역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8월 평균 1달러 13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9% 하락한 것입니다. 적자는 13개월 연속이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32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된 2015년 2월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 기업에서 지불해야 하는 달러 등 외화 조달을 목적으로 엔화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매우 가까운 경제체제입니다. 신입사원 일괄 채용 때문에 이직이 극히 어렵고 성장산업에 사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어려운 사회라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매우 보수적인 사고가 되고 정년까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 결과 일본 메이커의 제품은 모두 비슷하고 하찮은 제품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재미있는 제품을 많이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직장 환경 때문입니다. 노동 덤핑을 나라 전체가 하니까 임금도 안 오르고 해외에서 팔리는 제품도 만들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의 직장인에겐 매년 한 달 이상의 바캉스가 있는데 일본보다 1인당 GDP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요?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시다 씨지만 아베 국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궤도를 벗어난 엔화 약세와 물가 급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해줬으면 합니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정부는 일본은행과 진중한 논의를 해야 하며 보여주기식으로만 한다면 중소기업의 도산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 상황을 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만 큰 폭의 금융 완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니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일본은행이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외와의 금리차가 더욱 벌어져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제로금리가 경기 부양책이라고 아직도 말하지만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로 대부분 기업과 국민은 재료 가격의 상승에 맞서다 빈사 상태에 빠졌다. 환율 개입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엔고와 달리 보유 외환은 유한하므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물가고는 아직 서곡에 불과하다. 비싸게 산 물건이 앞으로 시장에 나오면 가격은 더 오른다. 선심성 세금으로 일부 사람을 우대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꼼수를 이제 그만두고 금리를 올렸으면 좋겠다. 참고로 전문가나 경제평론가가 과거에 말했던 것들을 들춰내서 답을 맞춰보면 좋겠다. 얼마나 옳은 말들을 했는지 말이다. 경험도 없으면서 과거 경험이라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과거 경험이 도움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일본뿐 아니라 독일도 지난 5월 무역 적자를 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예전처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게 돼 미국산 LNG로 대체하는 바람에 유럽에서도 달러 매수 수요가 커지면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다. 세계 통화에 대해 달러만 특히 높아지고 있다. 또 폭염 여파로 라인강이 가뭄을 겪으면서 라인강 연안국에서는 해상 수송에 차질을 빚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서방 각국은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 가격은 계속 치솟게 된다. 일본은 에너지 급등의 영향이 매우 커서 연간 막대한 무역 적자를 낸다. 국제 정세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일본의 무역 적자는 일상화되고 경제적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일본에는 재해 리스크가 있다고들 하지만 자금률은 모든 산업에서 올려야 하지 않을까? 리스크 분산을 통해 해외 생산과 국내 생산을 함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에 관해서는 원자력 발전 재가동이 필요하다. 폐로에 20년 정도 걸리니까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야 한다. 리스크를 줄여주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지해도 리스크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공동화되어 자금률이 점점 떨어지고 에너지, 식량, 원자재뿐 아니라 메이드인 해외 제품이 넘쳐난다. 일본 기업 대부분은 내수형이 되고 엔화 약세는 이익을 압박해 엔화 약세 도산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내수형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영향이 점점 커진다.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에 가계의 압박이 놀라울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일본 이외의 세계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이유도 있지만 자국 통화의 안정 유지 목적도 크다. 주요 통화 중에서 엔화 약세만 심화되는 것은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반도체나 전자부품 등을 만들고 있었으면 자동차나 가전수출 등과 함께 수출이 호조를 보여 경기가 좋아졌을 것이다. 예전에 엔화 약세 상황에서 가전이나 자동차가 호조를 보였을 때처럼 말이다. 엔고가 되고 나서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돼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되돌릴 수 있는 곳은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차이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세계의 요구는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엔화 약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는 둥,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는 둥 엉뚱한 코멘트들이 얼마 전부터 보였지만 전혀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얘기들이다. 앞으로도 적자는 계속될 것이고 탄소 중립에 의한 전기차 추진, 인프라 정비나 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우선이다. 만약 이대로 자원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사활 문제가 돼버리니 환경 운운할 때가 아니다. 시급히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시키고 효율적 경제 대책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엔화를 매수하지 않으면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빨리 원전을 가동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본 총리는 오랫동안 검토나 하고 반대가 일어날 만한 일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경이다. 겨우 원전 가동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기왕 하려면 더 시급히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손을 들어 원유 공급이 정상화됐을 때 미국도 경기가 나빠져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확산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원전을 멈추라는 의견에 기시다 씨가 휘둘릴 것이다.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은 총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명예뿐만 아니라 일본과 세계를 넓게 보고 평화롭게 경제를 돌릴 수 있는 큰 구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 돌쇠 한마디. 지금 우리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일본은 어둠의 깊이가 다른 듯합니다. 영영 떠나보내야 할 것 같은 옛 영광, 누리꾼들의 회한과 절망이 하늘을 찌르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